알프스의 겨울, 숨이 얼어붙을 듯한 추위 속에서 한 남자의 고뇌가 깊어져만 갔습니다. 스위스 관광청의 국제협력 프로젝트 매니저로 일하며 세계를 누비는 다비드 슈틸러. 그러나 그의 진짜 전쟁은 고향 그린델발트의 낡은 샬레에서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손님들의 불만과 어머니의 악화되는 건강, 그리고 매년 반복되는 난방 문제는 그를 끝없는 절망의 구렁텅이로 몰아넣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그는 한국에서 믿을 수 없는 혁신을 마주하게 됩니다. 따뜻함과 건강, 그리고 효율성을 동시에 선사하는 한국의 온돌 기술. 이 기술이라면 제 샬레를 구할 수 있습니다. 라는 절박한 확신은 생존을 건 도전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이 꿈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목조 샬레의 온도를 설치한다는 건 전통과 혁신이 충돌하는 전쟁터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는 알프스의 전통을 지키려는 사람들과 한국의 지혜를 결합하려는 자신의 신념 사이에서 끊임없이 싸워야 했습니다. 결국 그는 해냈습니다. 그가 겪은 믿을 수 없는 이야기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저는 스위스 그린델발트에서 태어나고 자란 다비드 슈틸러입니다. 저는 스위스 관광청에서 국제협력 프로젝트 매니저로 일하고 있습니다. 제 일은 스위스의 알프스 관광을 전 세계에 알리고 다른 나라와 협력해 새로운 관광 모델을 개발하는 겁니다. 동시에 부모님이 물려주신 작은 샬레를 관리하며 가족 사업도 이어가고 있죠. 하지만 이 두 가지 역할을 병행한다는 게 쉽지만은 않았어요. 특히 겨울철이 되면 샬레 문제는 늘 저를 괴롭혔습니다. 알프스의 혹독한 추위는 손님들의 불만으로 이어졌고 샬레의 오래된 난방 시스템은 매년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라디에이터는 한계가 뚜렷했고 벽난로는 거실 주변만 따뜻하게 할 뿐 방 전체를 데우는 데는 역부족이었어요. 더 심각한 건 제 어머니의 건강이었습니다. 몇 년 전부터 어머니는 겨울마다 기침과 호흡 곤란을 호소하셨습니다. 사실 샬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가지 시도를 해봤습니다. 난방 전문가를 불러 보일러를 교체하려 했지만 기존 건축 구조와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번번이 실패했어요. 다른 샬레 운영자들에게 조언을 구해도 특별한 해결책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겨울철이 다가올 때마다 저는 손님들의 불만과 어머니의 건강 악화 사이에서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게 뜻밖의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스위스 관광청의 국제협력 프로젝트 일환으로 한국을 방문하게 된 겁니다. 한국은 최근 몇 년간 전통 문화와 현대 기술이 어우러진 독특한 관광 모델로 큰 주목을 받고 있었고, 저는 그 가능성을 조사하러 가는 팀에 포함되었습니다. 프로젝트 자체는 흥미로웠지만 개인적으로는 샬레 문제와 어머니의 건강이 더 큰 걱정거리였기 때문에 출장에 큰 기대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려 첫 발을 내디딘 순간 저는 낯선 공기 속에서 설렘을 느꼈습니다. 서울은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활기차고 현대적이었습니다. 고층 빌딩 사이로 아늑한 전통 한옥 마을이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 특히 흥미로웠어요. 한편으로는 회의와 답사로 가득 찬 일정이 저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에 조금 걱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한국의 고풍스러운 여러 관광지를 다니던 어느 날, 저는 가이드의 제안으로 서울 외곽에 위치한 한 전통 마을을 방문했습니다. 이곳은 현대적인 기술과 전통적인 한옥 구조를 결합해 관광객들에게 색다른 경험을 선사하고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사람들은 전통과 현대를 조화롭게 융합한 한국의 문화를 자랑스러워했어요. 하지만 저는 그곳에서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옥 체험 프로그램에서 만난 한국의 온돌 기술자는 온돌의 현대적인 응용법을 연구하고 있었고, 저에게 그의 연구를 설명했습니다. 온돌은 단순히 따뜻한 바닥이 아닙니다. 온돌을 통해 사람들에게 건강과 편안함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는 병원, 학교, 그리고 고아원 같은 공공시설에 온돌을 적용해 많은 사람들의 삶을 바꾸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스위스의 추운 샬레에서 이 기술이 얼마나 유용할 수 있을지 상상하게 되었습니다. 스위스에서도 이런 방식으로 따뜻함을 나눌 수 있다면 정말 멋질 것 같아요. 라고 제가 말했더니 그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온돌은 우리 조상들의 지혜입니다. 하지만 이 지혜는 국경을 넘어서도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저는 그날 밤 침대에 누워 한국의 기술력과 전통이 제 샬레를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을지 상상하며 스위스로 돌아가면 바로 알아봐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스위스로 돌아온 뒤 한국 출장 내내 그 따뜻함이 제 샬레에도 적용될 수 있을지를 고민했던 터라 이제는 본격적으로 실행에 옮겨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우선 인터넷에서 온돌의 원리에 대한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대부분의 온돌 시스템은 바닥 아래로 열기를 전달해 집 전체를 데우는 방식이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주로 돌과 흙을 사용하는 전통 방식으로 설계되었지만 스위스 샬레와 같은 목조 건물에는 화재 위험이 있어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려웠습니다. 건식 온돌이라는 현대적인 변형 방식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고 이를 스위스 환경에 맞춰 적용하는 것이 현실적인 선택처럼 보였습니다. 이 방식은 바닥 아래에 얇은 열선 패널과 단열재를 사용하는 방식으로 화재 위험이 적고 설치도 간편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론은 이론일 뿐이었어요. 실질적으로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는 건 전혀 다른 문제였습니다. 한국 출장 중 만났던 한옥 주인에게 도움을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그는 한국에서 난방 설비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기술자를 소개해 주었고 저는 그 기술자와 이메일을 주고받으며 온돌 설치에 필요한 재료와 공법을 배웠습니다. 설치 과정을 시작하면서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 터져 나왔습니다. 먼저 스위스에서 필요한 자재들을 구하는 일이 쉽지 않았습니다. 건식 온돌에 필요한 열선 패널과 단열재는 대부분 한국에서 수입해야 했고 비용도 만만치 않았어요. 저는 예산을 아끼기 위해 가능한 한 모든 일을 직접 하기로 했습니다. 바닥을 뜯고 단열재를 까는 작업부터 시작했는데 알프스 특유의 습기가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바닥이 오래된 목재로 되어 있어서 습기를 완전히 차단하지 않으면 단열 효과가 떨어질 위험이 있었던 겁니다. 이 과정을 혼자 감당하기는 어려워 저는 샬레 관리인인 프란츠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프란츠는 저보다 훨씬 경험이 많았고 전통적인 난방 방식에는 익숙했지만 온돌은 전혀 새로운 개념이었습니다. 다비드, 바닥에 열을 돌린다는 게 가능한 일이긴 한 거야? 그는 반신반의하는 태도로 저를 도왔지만 열정적인 모습은 아니었어요. 저는 한국 기술자와의 화상회의를 통해 문제를 하나씩 해결하며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몇 주간의 고된 작업 끝에 드디어 공용 거실에 온돌 시스템이 완성되었습니다. 바닥 아래 열선이 설치되었고 열을 효율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단열재가 꼼꼼히 깔렸습니다. 마침내 첫 시동을 거는 날 저는 긴장된 마음으로 온돌의 전원을 켰습니다. 처음에는 아무 변화도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러나 몇 분이 지나자 바닥이 서서히 따뜻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프란츠와 저는 바닥에 손을 대고 온도가 어떻게 퍼지는지 느껴봤습니다. 다비드, 진짜 따뜻해지고 있어. 그의 표정은 놀라움 그 자체였고 저 역시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어머니를 공용 거실로 모셨습니다. 어머니, 여기 앉아보세요. 이제는 더 따뜻할 거예요. 어머니는 처음에는 별 기대 없이 의자에 앉으셨지만 이내 바닥의 따뜻함을 느끼고 놀란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공용 거실의 온돌이 성공을 거두고 나서 저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어머니의 기침이 크게 줄어들었고 방 안 공기는 따뜻하고 쾌적하게 유지되었습니다. 어머니는 거실에서 보내는 시간이 늘어났고 밤에도 숙면을 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공용 거실은 상대적으로 작은 공간이었고 나머지 방과 복도까지 온도를 확장하려면 전혀 다른 문제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샬레의 구조는 오래된 목조 건축물로 이루어져 있었고 바닥을 대대적으로 뜯어내야 했습니다. 더구나 각 방마다 크기와 구조가 달라 열선 설치와 단열재 배치가 더 복잡했습니다. 비용 문제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공용 거실의 설치는 실험 단계였기에 비교적 간단히 넘어갔지만 전체를 설치하려면 더 많은 재료와 인력이 필요했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한국 기술자와 상담하며 계획을 세웠습니다. 다비드 씨, 복잡한 구조에서는 온도 조절 시스템을 각 방마다 별도로 두는 게 효율적이에요. 그는 각 방에 개별 온도 조절기를 설치하면 열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이 방식은 초기 비용이 더 들었지만 에너지 절약과 장기적인 편리함을 고려하면 합리적인 선택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직면한 문제는 시간과 인력 부족이었습니다. 샬레의 겨울철 운영을 멈출 수는 없었기 때문에 손님이 없는 틈을 타가며 공사를 진행해야 했습니다. 프란츠는 처음에는 이 프로젝트가 너무 무리라고 생각했는지 회의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다비드, 샬레 전체를 뜯어내는 게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야. 우리 정말 이걸 해낼 수 있을까? 그러나 어머니의 건강이 좋아지는 모습을 보고 나서 그는 다시 저를 도와주기로 했습니다. 작업은 작은 방부터 시작했습니다. 저는 가장 춥고 단열이 부족한 방들을 먼저 온돌로 개조하기로 했습니다. 바닥을 뜯고 단열재를 깔고 열선 패널을 설치하는 반복 작업은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작은 방 한 곳이 완성될 때마다 자신감이 조금씩 생겼습니다. 새로 개조된 방에서 첫날 밤을 보낸 손님은 저를 찾아와 말했습니다. 다비드, 이 방은 정말 다른 곳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따뜻해요. 특히 바닥에서 전해지는 온기는 굉장히 특별해요. 이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모든 노력이 헛되지 않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복도 작업은 특히 어려웠습니다. 복도는 샬레의 중앙을 가로지르는 긴 공간이었고 열선을 고르게 배치하기 위해 추가적인 설계와 자재가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이 공간이 제대로 데워지지 않으면 방들 간 온도 차이가 커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복도는 우리 샬레의 혈관 같은 역할을 해야 해. 저는 프란츠와 함께 더 많은 시간을 들여 복도 난방 작업에 매달렸습니다. 예상보다 오래 걸렸지만 결국 복도까지 완벽하게 온돌 시스템이 설치되었습니다.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저는 어머니가 새로 개조된 방을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어머니는 기침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고 저를 볼 때마다 감사의 미소를 보이셨습니다. 온돌 공사를 하면서 저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단순히 샬레의 구조를 뜯어고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온돌을 통해 가족과 손님들에게 따뜻함과 안식을 제공할 수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 프란츠와 저는 이 작업을 통해 더 깊은 유대감을 쌓을 수 있었습니다. 마침내 샬레의 모든 방과 복도에 온돌이 설치되었습니다. 마지막 작업을 마치고 나서 저는 샬레의 바닥에 누워온기를 느꼈습니다. 발바닥에서부터 퍼지는 따뜻함은 마치 알프스의 겨울 추위와 제 걱정을 모두 녹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는 이제 거실뿐만 아니라 모든 방에서 기침 없이 편안하게 지내셨습니다. 손님들도 샬레의 변화를 금방 알아챘습니다. 샬레의 모든 방과 복도의 온돌 설치가 끝났을 때 저는 단순히 따뜻한 집을 넘어 새로운 가능성을 보았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온돌을 샬레의 매력으로 내세우는 새로운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온돌의 따뜻함과 더불어 손님들에게 특별한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샬레를 더 매력적으로 만들고 싶었어요. 하지만 단순히 난방 방식의 변화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손님들에게 기억에 남는 체험과 이야기를 만들어줘야 했어요. 그래서 저는 온돌의 전통과 스위스의 독특한 문화를 결합한 온돌과 알프스 라이프를 주제로 한 특별한 패키지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이 패키지의 핵심은 온돌에서부터 시작했습니다. 손님들은 체크인과 함께 따뜻한 온돌 바닥 위에 앉아 스위스산 코코아를 즐길 수 있었습니다. 알프스의 차가운 공기 속에서 온돌의 따뜻함을 느끼는 것은 특별한 경험이었죠. 온돌 체험은 단순히 방 안에 머무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손님들이 알프스의 겨울 풍경을 만끽하며 온돌의 따뜻함을 다시 느낄 수 있도록 작은 야외 스튜디오를 마련했습니다. 이 스튜디오는 온돌 바닥과 유리벽으로 둘러싸여 있어 밖에 눈 덮인 풍경을 보면서도 따뜻하게 머무를 수 있었습니다. 손님들은 이 공간에서 시간을 보내며 그림을 그리고 글을 쓰며 때로는 가족과 함께 특별한 추억을 남겼습니다. 온돌 덕분에 샬레는 단순한 숙박시설을 넘어 특별한 문화와 경험을 제공하는 공간으로 변모했습니다. 이 변화를 알리기 위해 저는 홍보에 나섰습니다. 샬레의 웹사이트와 소셜미디어를 통해 온돌과 알프스를 결합한 독특한 이야기를 전했고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프란츠도 이번 변화에 크게 만족했습니다. 그는 작업을 도우면서 처음에는 의구심을 가졌지만 이제는 새로운 샬레의 모습에 큰 자부심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다비드, 우리가 정말 특별한 걸 만들어냈어. 이 샬레는 그린델발트에서도 독보적인 곳이 됐어. 그의 말에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샬레의 온돌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자리 잡으면서 저는 단순히 손님들에게 따뜻함을 제공하는 것을 넘어 더 큰 그림을 그리게 되었습니다. 스위스의 알프스와 한국의 온돌. 이 두 가지가 결합되었을 때 만들어질 시너지는 난방 이상의 이야기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관광청의 국제협력 프로젝트를 맡고 있던 저는 이 경험을 스위스 관광 모델의 새로운 사례로 발전시킬 수 있겠다고 판단했습니다. 첫 번째 시도는 온돌을 알프스의 전통 샬레 디자인과 결합해 독창적인 관광 콘텐츠를 만들어내는 것이었습니다. 온돌이 설치된 샬레의 성공을 기반으로 다른 지역의 샬레 운영자들에게도 이 기술을 소개하기 위해 워크숍을 열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한국의 기술자와 다시 협력하게 되었고 그들의 도움을 받아 온돌 설치 과정과 효과를 설명할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워크숍 날, 저는 한국 출장에서 배워온 온돌의 역사와 원리를 설명하며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스위스 샬레 운영자들과 건축 전문가들이 모인 자리에서 저는 온돌이 단순히 난방 기술이 아니라 사람들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보여주었습니다. 이 기술은 공간을 더 쾌적하게 만들고 건강을 증진시키며 기억에 남는 경험을 선사합니다. 샬레에 설치된 온돌 시스템과 손님들의 반응, 어머니의 건강 변화까지 솔직하게 이야기하며 이 기술이 어떻게 실질적인 가치를 만들어냈는지 설명했습니다. 특히 어머니의 기침이 크게 줄어들고 밤새 푹 잠드셨다는 이야기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날 워크숍은 예상보다 더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몇몇 샬레 운영자들은 자신의 샬레에 시범적으로 온돌을 설치하고 싶다며 적극적인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 과정에서 또 하나의 흥미로운 발견이 있었습니다. 워크숍에 참석한 한 스위스 디자이너가 제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온돌은 디자인의 일부가 될 수 있어요. 그는 온돌의 따뜻함과 스위스 샬레의 전통적인 목조 구조를 결합해 새로운 실내 공간 디자인을 만들어 볼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 아이디어는 제게 또 다른 가능성을 열어주었습니다. 이런 긍정적인 반응들에 힘입어 저는 샬레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알프스 전역의 샬레와 리조트를 대상으로 한 파일럿 프로젝트를 기획했습니다. 관광청에서도 이 아이디어를 흥미롭게 받아들였고 샬레 모델을 국제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자료를 제작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 프로젝트를 위해 다시 한국을 방문해 온돌 시스템을 더욱 효율적으로 스위스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했습니다. 스위스 전역에서 온돌에 대한 관심이 급격히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그린델발트를 비롯해 추운 겨울이 일상이었던 지역 샬레 운영자들이 문의를 보내왔어요. 다비드, 우리 샬레에도 이런 시스템을 적용할 수 있을까요? 라는 메시지들로 제 이메일과 전화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요청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더 큰 체계와 지원이 필요했습니다. 저는 한국 출장에서 만났던 온돌 전문가들과 협력해 스위스 전용 온돌 설치 매뉴얼을 제작하기로 했습니다. 스위스의 독특한 목조 건축 구조와 알프스의 혹독한 기후를 고려한 매뉴얼은 기존 온돌 시스템의 단순한 복제본이 아니라 스위스 환경에 맞게 재설계된 것이었어요. 온돌 설치가 늘어남에 따라 예상치 못한 문제들도 발생했습니다. 어떤 샬레는 목조 건축이 너무 오래되어 바닥을 뜯는 작업이 어렵다는 의견이 있었고, 다른 곳은 산악 지형 때문에 자재 운송이 까다로웠습니다. 이런 장애물은 저와 제 팀에게 새로운 도전을 안겼습니다. 하지만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 스위스와 한국의 협력은 더 단단해졌습니다. 한국의 기술자들은 스위스의 목재 환경에 최적화된 건식 온돌 시스템을 제안했습니다. 기존의 바닥을 거의 손대지 않고 설치할 수 있는 이 시스템은 단열 효율이 뛰어나고 작업 시간이 짧아 많은 샬레 운영자들에게 호응을 얻었어요. 이 과정에서 저는 스위스와 한국 양국의 문화적 차이를 조율하는 일도 맡아야 했습니다. 한국의 온돌 기술은 실용적이고 효율적이었지만 스위스 사람들은 전통을 중시하기 때문에 온돌을 단순한 난방 기술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온돌이 스위스의 샬레 문화와 어떻게 조화를 이루는지가 중요합니다. 라고 저는 프란츠와 함께 설득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저는 프로젝트가 단순히 기술적 도입을 넘어 사람들의 삶을 바꾸는 이야기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온돌이 설치된 샬레에서 지낸 손님들은 저에게 메시지를 보내오곤 했습니다. 그러던 중 관광청에서 제게 새로운 제안을 했습니다. 온돌 시스템을 그린델발트의 샬레들뿐 아니라 스위스 전역의 리조트와 호텔로 확장하는 프로젝트의 제안을 맡아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제안은 저에게 큰 기회였지만 동시에 부담스러운 도전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프로젝트는 더 큰 책임과 계획을 요구했습니다. 기존의 샬레와 달리 리조트와 호텔은 구조적으로 더 복잡하고 온돌 설치를 위한 규제와 절차도 까다로웠습니다. 저는 한국 기술자들과 다시 한번 긴밀히 협력하며 리조트와 호텔에 맞는 대형 온돌 시스템을 설계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초기 비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에너지 절약 데이터를 기반으로 장기적인 비용 절감 효과를 시뮬레이션했습니다. 이 자료는 스위스의 호텔 운영자들을 설득하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스위스 전역에 온돌을 설치하는 프로젝트가 순조롭게 진행되면서 저는 또 다른 변화를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온돌은 단순히 샬레나 호텔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특별함이 아니라 스위스 사람들에게도 점점 더 익숙한 개념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그 변화는 관광객뿐 아니라 지역 주민들에게도 서서히 영향을 미쳤습니다. 어느 날 루체른에서 작은 빵집을 운영하는 한 부부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다비드, 우리 집에도 온돌을 설치할 수 있을까요? 매년 겨울이면 빵집 뒷방이 너무 추워서 직원들이 일을 하기 힘들어해요. 저는 그들의 사정을 듣고 온돌을 그들의 집과 빵집에 맞게 설계할 방법을 고민했습니다. 온돌을 빵집 바닥에 설치하면 직원들의 작업 환경이 개선될 뿐만 아니라 손님들도 따뜻한 바닥에서 빵을 즐길 수 있다는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그 프로젝트는 성공적이었습니다. 손님들은 빵집에서 따뜻한 바닥과 신선한 빵의 냄새가 어우러지는 경험에 감탄했습니다. 이곳에 들어오니 알프스의 추위를 잊을 수 있어요. 라며 웃는 손님들의 얼굴을 보면서 저는 온돌이 단지 기술이 아니라
사람들의 삶에 스며드는 문화가 되어가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이제 온돌은 스위스와 한국을 넘어 전 세계로 나아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관광청은 이 프로젝트를 알프스 지역의 대표적인 관광 상품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국제 컨퍼런스를 준비 중이었고, 저는 그 기획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한국 기술자들과의 지속적인 협력, 스위스 샬레, 운영자들과의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온돌은 남방 기술을 넘어 문화와 경험의 상징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온돌은 이제 스위스 알프스와 한국의 지혜를 잇는 달이었고, 그 따뜻함은 전 세계 사람들에게 감동을 전해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온기를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기 위해 앞으로도 계속 달려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